청킹. 청킹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2차 때 뒤집었다라는 그렇게 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임고실에서 그냥 먹고 자고 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예. 실기가 실기 있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기 준비는 네. 제가 다 잘하는 종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200% 만들습니다. 200%. 저는 200%예요. 저는 하나만 말해보겠습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체육 네. 선생님은 편하다. 특히나 옛날에 안하공.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체육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년차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용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크게 이 임용이라는 시험이 교육학하고 전공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 교육학은 인강을 봤어요. 그쵸, 대부분 네, 인강을 대부분 보고 많이 하죠. 그러겠지만 네. 인강을 보면서 암기 위주의 공부를 그쵸. 했고, 결국엔 얘는 암기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해 플러스 암기가 필요한 게 뭐 생리학이나 정말 뭐 역학, 체육 측정과 평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해도 해야 되고 응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독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쵸, 마냥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동반한 암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꿀팁은 일반 교육학과 전공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범위가 많죠. 많아서 많죠. 청킹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의 노하우는 청킹을 많이 예, 사용했다. 청킹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1차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2차 때 뒤집었다라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체육교육과는 2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2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의 그 뒤집은 노하우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뒤집었거든요. 저는 많이 뒤집었습니다. 근데 이게 뒤집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아예 못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 괜찮아요. 네네. 그래서 2차 준비는 이제 대학교 합격한 친구들과 같이 이제 2차 준비를 했어요. 그럼 한마디로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함께 그렇죠, 했거네요. 그렇죠. 스터디를 함께 하면서 운동 스터디도 하고 면접이나 수업 실현 스터디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1차 점수가 좀 낮았어요, 사실. 많이 낮아서 2차 준비는 거의 날새기로 했죠, 사실. 날새기로.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합격을 못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했네요. 목숨 걸고 했죠. 이게 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냐면 임고실에서 그냥 먹고 자고 했어요, 진짜. 진짜요? 예. 그러면 이제 머리나 뭐 이런 거 어떻게 했냐? 세면대에서 그냥 감았어요, 이렇게. 그냥 거의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그 정도로 2차를 열심히. 네. 진짜 막 한 새벽 4시, 5시까지도 공부하고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면접, 수업 실현 준비하고 오전, 오후에는 운동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실기가 있잖아요. 실기 있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기 준비는 제가 다 잘하는 종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수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필수예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또 바다에서 또 안 좋은 사건이 있었고 예. 하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 이후에 필수 종목으로 돼서 수영 같은 경우는 제가 수영을 정말 못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1, 2, 3년 차에 미리 수영을 이렇게 초급반부터 해서 강습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못하는 종목이 있으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개인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좀 힘드니까.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차는 붙어서 부랴부랴 막 강습 받고 레슨 받고 준비하면 다쳐요. 다쳐서 실제 실기 시험장에서 기부스하고 막 달리기 하는 사람도 봤고.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지네요. 그렇죠. 부상 입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 높이뛰기도 봐서 높이뛰기도 개인적으로 또 배우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수업 실현 면접에도 집중할 수 있고 실기 연습할 때도 안 다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좋은 그 팁이네요, 이거. 네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일반적인 교과들은 수업 네네. 시간을 할 때 네. 그 칠판에서 이제 이론 수업을 하거든요. 아, 판서 수업. 네네. 네네. 그런데 체육교육과는 네. 그러면 수업 실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아무래도 실기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업 실현할 때도 종목이 딱 그날 정해져요. 아 종목이 예,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이었어요? 저 때는 음악 줄넘기. 음악 줄넘기. 음악 줄넘기 갑자기 하라고 하면은 되게 그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럽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네요. 예. 네, 음악 줄넘기 같은 경우에도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아 그런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실현도 종목에 대한 분석과 공부를 미리미리 해야 되죠. 그렇겠네요. 네, 수업 실현도. 그러면은 정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 수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시간하고 이런 게 또 네. 체육 교육과의 또 그렇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합격한 후에 교사 생활도 우리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은 이렇게 임용 후에 교사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아유, 저는 200% 만족합니다. 200%나. 저는 200%예요. 어떤 점에서 만족하는지 그러면 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막 뛰어놀고 소통하고 아이들이 좀 변화하는 점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조금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네. 이게 청소년기 시절 때는 진짜 아이들이 확확 변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올바른 길로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이쁘고 제가 사실 아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엄청 네. 좋아하고 아이들도 선생님 되게 네, 좋아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운동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 생활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도 진짜 직업 만족도 200%라고 하는데 근데 교사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 아이들을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마다 학생들을 만나는데 네. 내가 이 학생들을 싫어한다면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너무 네. 출근하기 너무 싫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이란 쌤은 네. 교사 생활하면서 만족하는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도 만족하죠. 워라벨이 좋은 점이 퇴근을 할 수 있다는 그것도 점이 있네요. 저도 굉장히 저도 그것도 만족스럽네. 있네요.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사실 취미 생활을 못 했거든요. 몇 시에 퇴근할지 모르니까 그쵸. 지금은 취미 생활도 하고 주말에 쉴 수도 있고 그런 게 또 만족스럽고 또 저는 좀 자유로운 거를 좋아하는데 네. 특히 이제 교사는 좀 자유도가 높잖아요. 네네. 내 수업을 내가 꾸려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네. 자유가 물론 책임이 있지만 네네. 자유로운 점이 또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힘든 것도 있죠. 맞아요. 힘든 것도 있는데 힘든 거를 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거의 구구절절 얘기해서 뭐합니까? 저는 하나만 말해보겠습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좋은데 네.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을 좀 올바른 길로 하는 게 되게 보람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생활지도 부분. 생활지도. 네. 그리고 특히나 체육 선생님들한테 생활지도를 의존하는 학교들이 또 많잖아요. 뭐 학교 폭력 네. 관련돼서 그렇죠. 업무도 학생부장을 그렇고. 맡긴다든지 네. 학생부장이 아니어도 학생 생활지도를 맡긴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어떻게 보면 좀 부딪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안 좋은 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걸 또 해결해 줘야 되고 감정적인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좀 네. 어렵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교사가 감정 노동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고 네. 특히나 저는 화내는 것도 싫어하고 그쵸. 조금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생활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이랑 갈등이 생기고 나는 더 잘해주고 싶은데 맞아요. 더 잘해주지 못하고 맞아요. 그럴 때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 선생님들을 향한 편견들이 조금 있어요. 이 교직 아하, 생활에서.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거. 이거 심지어 학생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몇몇 선생님들도 말을 하는데 체육 네. 선생님은 편하다. 특히나 옛날에 안하공 들어봤죠? 이게 안하공 시대 때 이 지금 선생님들이 안하공 시절을 지냈거든.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저도 안하공 시대였어요. 그렇죠. 옛날에 네. 많이 그랬죠. 그쵸. 공 던져주고 그렇죠. 얘들아 너네 할 거 해라 네. 하면서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은 사실 많이 변했죠. 네. 이건 진짜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그렇게 막 아나공이라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게 체육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 제가 잘 부족한 종목이나 잘 모르는 종목은 바로바로 검색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본다든지 그렇죠. 수업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되게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수업적인 부분도 시간 할애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줄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예, 중학교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 맞아요. 많이 수업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땀도 많이 나고 힘들죠. 힘들거든요. 정말 덥고, 네. 덥고 덥고, 그쵸. 맞아요. 애들이 또 이게 선생님 교실 들어가서 뭐 수업하면 안 돼요, 뭐 강당 들어가서 수업하면 안 돼요 하지만, 얘들아 그래도 이거 배울 건 배우고 그렇죠. 또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맞아요. 정말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에 방학 동안에도 연수도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음악, 미술, 체육 선생님들은 별 준비 없이 바로 수업을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그렇죠. 수업 시간을 풀로 채워서 계속 한다는 게 준비 없이는 할 수 없고, 아마 요즘 학생들은 아나공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수업이 바로 아나공 수업.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에는 사실 보기 힘들죠. 요즘 네. 보기 힘들어요. 체육 선생님들도 공개 수업도 많이 하시고. 네네. 네.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 이런 편견에 무너지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고생하는 진짜 거 알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오늘 이렇게 체육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 너무 또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시간 가는 줄 아닙니다. 몰랐네요. 마지막으로 체육 네.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이나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제가 체육 선생님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동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말을 할 때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교사 할 수 없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만이 체육 선생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어야 체육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이게 선생님인데 학생들보다 종목들을 다 못해. 그러면 그러면은 안 되죠.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애들이 바로 무시해요. 그렇죠. 제 선생님이 그래서 학생들이랑 할 때 안 봐주던데. 봐주면 안 돼요. 얄짤 없지. 바로 스매시 바로 때려버려야지. 바로. 운동도 잘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꾸준히 잘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체육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이고 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이제 체육교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